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담당하고 있는 최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인데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글로벌 증시를 좀 쫓아가는 것 같더니 지금 쫓아가도 늦는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또 2000이야? 오늘 장중 1980선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너무너무 잘 가죠. 일본도 얄밉게 너무 잘 갑니다. 왜 우리만 못 가는지, 가는 것 같다가 왜 다시 주저앉았는지 이유를 다시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2000인데요. 지난 한 2주 동안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결국 우리가 노심초사 어떻게 될까 생각했었던, 소위 알았던 재료는 결과적으로 중립 이하였습니다. 자, 이탈리아 총선 누가 될까 예상을 했었는데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재집권할까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상하원 굉장히 애매해져서 지금 재선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입니다. 시퀘스터 결국 발동됐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시장 측면에서 걸어봤었는데요. 결국에는 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임시 예산안 처리해야 되는 오늘 27일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어서 열려있는 재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제로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던 재료 세 번째는 바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 기대가 있었죠.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협하고 같이 해서 양회가 개막을 했었는데 전인대의 경우에는 이번 주말까지 열리고요. 나왔습니까? 없죠? 모멘텀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5일 전인대 있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3월 4일 날 시장을 크게 뺐던 원인입니다. 중국장이 폭락했었죠. 부동산 규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팔고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벌었다면 20%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규제가 정부 측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중국장이 흐르고 우리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미국, 이탈리아 다 밀리거나 혹은 시장이 버텼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렇게 알았던 재료 말고 몰랐던, 제가 뉴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몰랐던 뉴스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국은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료에는 거의 다 밀렸고, 몰랐던 뉴스에는 오히려 올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버냉키액이었죠. 현재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역시 중단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상하원 출석해서 모두 밝힌 바 있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 역시 여기에 힘을 실어줬었고요. 유럽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란은행도 추가 부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인 ECB 쪽에서도 역시 추가 부양 시사 발언을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시티그룹 간밤에 보고서 보니까요. 오는 4월, 그러니까 한 그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시 유럽에서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부양했던 방법과 시기까지 예측하는 리포트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몰랐던 재료지만 시장을 올렸던 것,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표 호조세죠. 자, 뚜껑을 열면 다들 괜찮았던 게 미국 쪽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 좋았었고요. 주말에 당장 미국의 고용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습니다. 비노 뽑는 고용이 예상보다 6만 명, 7만 명 이상 더 나왔고요. 실업률도 7.7%로 한 4년 2개월 내 가장 낮은 안정적인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2주 동안 배운 교훈이 뭡니까? 그래, 이 재료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이제는 결국 몰랐던 재료에 오르는 시장인 걸 보니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오늘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해외 쪽 마감 상황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지금 14,200 뚫고 나서 14,300, 14,400도 3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2년의 최고치 정도 그리고 있죠. 자, 문제 S&P 500인데요. S&P 500이 살짝 느립니다. 지금 0.45% 올랐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싶겠지만요. 저와 함께 차트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만, 요 S&P 500만 유독 2007년 고점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7년 고점이 지금 여기보다 현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쪽 화살표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봤자 여기 포인트 차이가 20여 포인트밖에 안 납니다. S&P 500이 이번에 요 전 고점인 20여 포인트를 더 넘어설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헤드라인 검색해보시면 뉴스, 웬만한 뉴스, S&P 500에 이번 주 사상 최고치 경신할까?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 거 보실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환시장, 우리 시장 현재 움직임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00을 되찾았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아찔했어요. 1980선까지 밀리고 말이죠. 자, 장중에 이렇게 쏙 빠졌던 그 포인트에 보시면 1980선 보이시죠? 위협받았었습니다. 현재는 어머, 1포인트밖에 안 밀리는 웬일입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현재 코스피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사네요. 예, 1,500억 이상 순매수, 외국인이 1,100억 이상 순매도. 하지만 외국인들은요, 현재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한 950억 정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2,8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먼저 이렇게 선물에서 뺐었다가 그다음에 현물을 빼고 다시금 선물에서 빼면 굉장히 만기 앞두고 불안한데 일단 오늘 사고 있다라는 거,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이 역시 줄고 있는 코스닥도 있는데요. 코스닥의 현재 흐름은요. 540선을 되찾았네요. 540.96. 와, 코스닥이 이게 이제 또 장중에 한 530선까지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퍼센트로 치면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밀렸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2% 밀렸었는데 어머, 지금은 다 줄여서 2포인트 밀리네요. 현재 코스닥도 역시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누가 사니까 올라오겠죠? 누가 살까요? 기관도 조금, 외국인도 많이 삽니다. 기관보다 한 2배가량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 차익 실현해도 이 두 주체가 사니까 일단 낙폭은 많이 줄여줍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을 500억 이상 순매수했었거든요. 그런 외국인이 오늘 팔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수급이 많이 좋아진 상황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환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10원 이상 급등합니다. 이 정도면 이슈 중에 이슈죠. 북한 리스크가 일단은 커졌고 미국의 고용 지표 등도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지표 좋아지니까 굉장히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강세가 조금 주춤해서 걱정이 좀 덜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이제 북핵 리스크 때문에 오른다라는 일시적인 그런 상승 압력 요인을 뺀다면 역시 원화 강세는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환율은 역시 엔달러가 걱정인데요. 저와 함께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니케이가 최근에 날아가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역시 96엔대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96엔대 이렇게 안착하는 움직임, 사실은 94엔대 여기서 조금 주춤하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러질 못하고 있죠. 지금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주봉, 이것이 일봉. 예, 이쪽에서 조금 주춤해서 묶였으면 했었는데 결국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아찔했던 오전장. 왜 코스피는 1980에 코스닥은 530에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지금 올라와서 아까 샀었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을 아까 오전장 둘러싸였던 그런 우려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북한 이슈죠. 예, 이번엔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정권 바뀐 나라도 우리나라에 포함해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대응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이번에 뭔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무시해도 좋다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북한하면 학습 효과 아예 잊어라 하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 부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서 좀 괜찮긴 한데요. 현물을 또 많이 팔진 않고 있고요. 올해 첫 동시만기 역시 수급상 부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역시 이쪽에서 대량 매수가 터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역시 롤오버하지 않고 만기 청산할 경우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우려 있고요. 세 번째는 환율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달러가 96엔대 안착하면서 오늘 현대차가 3% 이상 장중에 밀리는 등 20만 원 재차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수출주, 자동차주는 환율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한 내용 다 잊으시고요.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와 함께 오늘 수급 상황을 잠깐 다시 보시겠는데요. 오늘 기관이 산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관이 사는데 재밌는 부분은요. 기관이 이렇게 사는데 누가 삽니까? 투신권이 사요. 국가지자체와 함께 투신권이 삽니다. 투신은 뭐죠? 펀드 환매에 나오면 파는 주체죠. 자, 투신권은 지금까지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2월 20일 이후에 1조 넘게 던졌던 투신인데 보십시오. 투신만 보시면 2월 20일 이후에 여기까지 1조 넘게 던졌습니다. 오늘 왜 살까요? 코스닥도 왜 살까요? 자, 코스닥도 관심을 갖는 투신의 그 종목 리스트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투신권의 한번 바구니를 보겠습니다. 기관은 뭘 사죠? 네, 일단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IT 역시 사지만요. 자, 투신권도 보시면 금융업종에 이렇게 IT와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BS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금융주 가운데 이제 예전 부산은행이 바로 BS 금융지주입니다.
자, 이렇게 21선까지 이탈했었던 BS금융지주, 여기까지 이제 신고가로 날아갔었고요. 이렇게 이제 빠질 때 안 되나 했었지만 21선이 이탈하자마자 오늘 바로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떻습니까? 21선을 이렇게 살려내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누구의 수급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웬만하면 잘 사지 않고 팔려고 하는 투신권 등 기관이 금융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 주도주는 없다고 하지만 SK하이닉스 등을 봤을 때, 여전히 잘 버티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주도주이고요. 차는 지금 환율 때문에 조금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금, 전은, 전차, 그러니까 IT 외의 차가 아닌 이제는 금융주가 충분히 수급이 좋아져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금융주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단적인 예로 BS금융지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대안, 제가 꼽는 대안은 역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차트입니다.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한 500선에서 머뭇머뭇하더니 550을 못 넘고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밀리니까 코스닥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아, 이제는 다시 코스피다. 만기 지나면 코스피가 수급 부담을 털고 갈 거다.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오늘 오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인이 사잖아요. 기관이 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투신권이 코스닥을 사잖아요. 곧바로 수급이 깨지면 다시 살아나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제가 지금 종목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급등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이다라는 코스닥에는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최근에 기관이 사는 순매수 종목들을 잘 보시고요. 물론 여기는 엔터 종목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게임주도 있고요. 중장기로는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코스닥 리스트를 좀 구분해서 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관심 갖는 종목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주를 코스피 안에서 보시던가 아니면 코스닥의 중단기 호흡을 좀 달리해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 하심이 괜찮은 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조브 연습이 시작된 11일 예고대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 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전체 인민이 병사가 됐다며 모든 당 조직이 긴급 회의를 열고 전시에 수행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한 뒤 일제히 전투통원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은 함정과 전투기 훈련과 장갑차들의 퍼레이드 장면 등 전투 준비와 관련한 사진을 9장이나 실었고 일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게재해 군사적 긴장을 계기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예고대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오늘 차단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4시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습니다. 남북은 이외에도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와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법은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입니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과 카드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 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에서 70% 탕감하고 분할 상환 약정을 맺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 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 가격 평가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4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카드 승인 실적은 4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인 2조 6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6.2%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대형 할인점의 카드 이용액은 영업 규제 강화로 전년 동월보다 13.2%, 전월보다 13.7% 감소했습니다. 주유소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폭설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10.8% 줄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과 카드 영업 규제 영향으로 올해 승인 실적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보졸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물론 직종별 선발 인원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년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 고졸 신입사원 공채에는 사무직과 기술직, 소프트웨어직 등으로 나누어 700명이 선발됐습니다. LS그룹의 산업기계 첨단 부품 전문기업 LS엠트론이 세계 최초로 6마이크로미터 전지용 동박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유수 전지 업체 제품을 공급해 신규 발매되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6마이크로미터는 A4 용지 두께의 17분의 1로 기존 8마이크로미터 전지용 동박보다 두께가 25% 얇습니다. 대상 청정원이 즉석궁탕 시장에 진출합니다. 대상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청정원 제대로 따져 만든 탕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사골진국과 홍삼 갈비탕, 쇠고기 순두부찌개 등 3종으로 뜨거운 물에 중탕하거나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매출 50억 원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가 개업 1년 미만의 신설법인에 오피스 솔루션 올레 비즈메카 그룹웨어와 올레 비즈메카 세무로 솔루션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올레 비즈메카 그룹웨어는 전자우편과 전자결제, 게시판, 출금부, 업물지 등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올레 비즈메카 세무로는 세금 계산서 작성을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전송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3월 1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